자, 이제 패턴 드릴 여러분 10회죠. 10회 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했는데요. 보시죠.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 배웠던 우리 투 제너럴 법칙 기억나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뭐냐면 그들의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스스로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됐죠? 요지죠, 요지. 투 제너럴 법칙은 일반적인 말투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요지가 된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the contrary, 창의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되게 의심과 불신으로 바라보아진다. 그러므로 오늘의 요지. 자, 학생들은요, 뭐 할 필요, 배울 필요가 있죠. 설득하는 거. 남을 자신의 가치, 아이디어의 가치를 남한테 설득하는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필요가 있다, need to. 그 다음에 배우다, learn. 오늘 요지죠, 뭐. 요지. 3번 정답이고요. 주제 법칙 중에 5개 중에서 여러분, 주제 법칙 5개 중에서 관련된 것들 좀 보면, 자, 배울 필요가 있겠다 했으니까 뭐 배우다 주제 법칙 네 번째 법칙이죠. 깨달음, 배우다. 세 번째 법칙 같은 경우에 이제 권고하는 말투, 촉이죠. 촉. 그래서 이거죠. 뭐 말 필요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보통 요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끝에 가면 이제 주제 법칙 제 1법칙이 should나 have to, 뭐 to 등이 그때 떼거지로 또 막 나옵니다. 끝에 가시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 should도 있죠. 끝에 두째 줄에. 그 다음에 여기 should도 있고요. should, having to, 또 should 두 번, have to 두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별로 학생들이 많이 안 틀렸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줄에 그 thought 하고요. 셋째 줄에 now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시간대적 기법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간대적 기법입니다. 정답은 4번 정답이고요. 자, 이번엔 3번인데요. 3번도 정답이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아까 if나 when은 예시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 했었죠. 첫 단어 첫 줄이 when으로 시작하네요. 예시죠, 뭐 예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5번. 그래서 이제 5번은 이제 그 우리말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내용 일치인데 우리 작년에 했던 EBS 지문이죠. 선생님 그때 배경 지식도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이 수를 거의 종교 수준으로 해서 약간 종교 집단 같이 이 사람들 뭐 콩을 금한다든가 음식물에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거의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죠, 기록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은 3번 정답이죠. 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점수 주기 위한 그러한 유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어법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써야죠. 7번 문제. 자, every two-dimensional form이죠. 모든 그러한 2차원적인 형태들입니다. We find in drawing or painting. 우리가 그림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2차원적인 형태들은 every 단수 취급하죠. 그럼 is네요. 자, 틀린 학생들은 주로 몇 번 많이 골랐나요? 3번 골랐어요. 3번. 3번이 뭐야? 처음엔 잘 골랐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between drawing and painting 형태에서 there's a vast difference between drawing or painting. 그래서 이제 그림과 스culpting 조각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림과 조각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One, 전자는 transcribe이죠. 그래서 전자는 이제 복사하다, 그대로 그리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후자는 the other죠. 후자는 brings an object to life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사물을 그대로 복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후자는 그림 같은 거는요. 그 다음에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생명력을 입체니까 불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자, 한 움큼에라고 할 때 이거 그냥 풀 수 있나? A handful of죠. 한 움큼에. 한번 이렇게 손을 확 움켜쥐을 만큼의 이겁니다. 단지 그 only 한 움큼의 사람들만이 가까스로 그 갭을 메웠다 해서 그것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림과 조각 사이에입니다. 완벽한 성공으로서 두 개에서 다 성공한 사람,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답이고요. 이제 8번인데요. 8번은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이번 9번인데요. incompetence라는 말은 이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반대말 이렇게 접두사 붙어 있네요. 무능함에 대한 게임, 무능 게임은 일종의 major problem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They simply learn that incompetence pays off. 그들은 간단하게 무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죠. 뺀질대고 못하는 척하면 이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내가 표한, 동반, 추론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화면을 보시면 어휘 문제 풀이법에서 여러분 표현의 완성, 동의어, 반의어, 추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것입니다. 자, 그래서 my own version of this.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무능 게임을 한 내 자신의 버전은 내가 이제 설거지하는 걸 싫어하는 데서 이제 비롯됐다는 건데, 싫어한다는 말이니까 이제 dislike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아직까지 무슨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이제 효과를 거뒀다. I won 이런 말이 나오고요. I won. I was declared incompetent as a dishwasher. 나는요, 설거지에 있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이제 선언되어졌고요. 그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작은 승리죠, 승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victory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won, 이게 동의어 반의어로 문제를 푼 거죠.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assignment이죠. cleaning, 화장실 청소로 이번엔 또 이렇게 일이 대신 맡겨진 거예요. 자, 나는 discover 알게 된 거죠. 이 설거지가 그렇게 nasty한 우리가 이제 역겨운이죠. 그래서 그 설거지가 이렇게 nasty 또는 nastiest of jobs after all, 결국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다. 화장실 청소가 더 최악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 nasty란 말과 아까 이제 dislike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찾은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상당히 징징거리고 난 뒤에 나는 결국은 내 설거지 일을 되찾았다. Life returned to more. 삶이 away from the toilet bowl이죠. 그래서 삶은 이 변기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징징거린다, 와이닝거린다죠. 찡찡거린다, 와이닝. 이 와이닝거린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이죠. 동의어 반의어죠. 징징거리고 피곤하게 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됐죠? 이렇게 반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번 10번인데요. she가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 net과 다른 것은 뭐냐 이거죠. You're an adult, but I'm not. So you call the broker, Flora. 자, Sally Bellow가 ask her sister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언니에게 전화하라고. 언니가 어른이니까 플로라가 그러니까 언니군요. 그렇죠? 플로라. 셀리 벨로우가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 그렇죠? 여기가 1번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숫자를 썼는데 알아보시기 모르겠네요. 1번, 2번. 자, she had to admit to some nervousness to herself. 그녀는 약간 불안한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어쨌든 첫 번째 real order, 첫 번째 주문이란 말이죠. 둘이서 뭐 홈쇼핑 같은 거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하나? 첫 주문이 들어왔나? first real 진짜 주문입니다. 그녀가 받아봤던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주문이죠. 그녀가 받아봤던 잠깐 동안에 그녀는 생각했죠. 그녀가 초크죠. 뭐 막힐 지경. 하지만 그녀는 wanted to pull off the transaction. 거래입니다. 거래. 마치 프로처럼 거래를 잘 하고 싶었어요. Now if only 뭐뭐 하기만 하면 주식시장이 좀 주식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의 주 전공 분야죠.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그녀는 보여주는 거 가족들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셈이다 이거죠. 그래서 떨렸지만 참아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플로라 발로우 즉 언니는 아니 동생이죠. 참 동생은 위에서 아까 셀리 발로우가 플로라 발로우군요. 플로라 발로우 헷갈리네. 플로라 발로우가 언니고 셀리 발로우가 동생이었죠. 그래서 플로라 언니는 동생 같지는 않았다. 너무 소심쟁이 우후후 티미드죠.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reach the broker 이게 주문 왔다는 그거 같은데요. 주문 그렇죠? 주식 중개인인가요? 그럼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녀가 nervous한 나머지 drop the telephone 전화기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전화해 언니가 해 했으니까 요 she는 떨어뜨렸다 전화기를. 언니잖아 언니. 즉 플로라 발로우죠. 그렇죠? 이게 언니고 나머지 것들은 동생도 사실은 첫 주문이긴 했습니다. 그죠? 그녀가 받은 쿵쾅쿵쾅 거렸고 심장이 터질 지경이지만 언니가 잘 해내기만 한다면 주식시장이 오르기만 한다면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래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생 셀리 발로우. 근데 플로라 발로우 즉 언니는 동생 같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소화기를 뚝 떨어졌다. 5번 조금 까다롭네요 문제가. 자, 11번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2번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3번이죠. 이 12문제는 쉽긴 하지만 또 표한동맞춤 적용해 볼까요? 여기가 첫 번째 답이 가이드잖아요. 이 말은 어디 있냐면 여기 follow 따라간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B번에서 답이 stupid가 답인데요. stupid 멍청하다라는 건데 그 근처 어디 있겠죠. 찾아보시면 표한 동반 추론으로 풀어보면 걔네들은 어디로 자기 무리들이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 줄에 no idea where she's heading 이 부분이죠. C는요 protective가 답이라면 protective 그죠? 근처에 똑같은 말을 좀 찾아보면 그 바로 아래줄에 있죠. 뭐예요? safety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다 근처에 근거들이 다 모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13번도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자 이제 14번인데요. 그 중에서 시간 논리 한번 좀 볼까요? 과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변천사라고 갔었죠. 이런 경우도 있고 대조도 있죠. 물론 시간 대조 이런 것도 있죠. 지금 distress 곤란에 처해 있는 이런 단어도 요즘 어렵다고 또 다 바꿔줄 줄 않을까 모르겠는데 difficulty라든가 trouble 이런 거로 someone in trouble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문제는 이슈는 by no means 결코 뭐지 아닌 결코 modern phenomen이죠. 현대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주제는 나와진 거죠. 뭐 성경 어쩌고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보면 biblical time 그래서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결국은 시간 대조 기법이든 변천사가 됐든 그렇게 우리가 시간 단서를 잡고 나면 답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조건들은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몇 번이에요? 바로 4번에 개인의 책임감들을 떨어뜨린다. 그 위치에 보면 그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많은 경우에 또 어떤 경우 등등등에 우리는 남을 안 도와준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Everybody business is nobody's business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일은 아무도의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이라 해서 그 게리 하딩인가요? 그 공유주의 비극. 그래서 그 공유주의 즉 우리 지구온난화에 많이 우리가 비유하는 것인데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대기권의 온난화에 대해서 국가들이 서로 책임을 지지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파기한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자, 15번인데요. 일단 문제가 빈칸 추론이죠. 빈칸 추론은 어떻게 봅니까?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빈칸 추론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공식. 일단 빈칸 주변에 연결사나 스킬 같은 걸 찾자는 거죠. 스킬 같은 거. 빈칸 주변에 보면 연결사는 딱히 나와 있지가 않고요. 대신에 그 한 연구는 보여줬다 해서 근거가 나와죠. 근거. 결국 이게 유지라는 얘기죠. 이 말은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근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되면 이제 아랫부분을 근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그랬죠. 그 활용할 때는 이왕이면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을 이용하면 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답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위에도 있겠지만 밑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죠? 예. 여기서도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은 사업은 종종 어떻게 뮤 A에서 A를 B로 보다 be viewed as 수동태죠. 간주되어집니다. 필요악으로 간주되어진다. 사업은 필요악.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그 영혼을 좀 썰링 이런 건 뭐 난리 나죠. 요즘 이런 단어 나오면 난리 나죠. 더럽히다 뜻인데요. 장애물, 도덕적 삶의 장애물 rather than constitutive part of it죠. 그래서 삶을 구성한다. constitute, 헌법, 체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constitute. 그래서 이렇게 삶을 구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럽히는 것 이런 거.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이 비즈니스입니다. 좀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좋은 게 누구예요? 도덕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영혼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영혼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도덕적인 영혼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장애물 이런 건 이제 반대말이죠. 좋지 않은 말. 또 양면가지가 대립하나요? 도덕과 사업이 이렇게 대립하나요? Do business if you must. 해야 한다면 꼭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be wary of죠. corrupting, 부패. 오늘 반대말이죠. 이런 걸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사업 이퀄 장애물, 또 corrupting, corruption, 부패. 반대말은 뭐예요? 도덕, 영혼 뭐 이런 거죠. 깨끗한 영혼 물론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외에 people in television and media죠.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그런 사업가들의 부정적인 것 외에 It's no wonder business and morality죠. 사업과 비즈니스와 moral,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다 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상도덕은 위에 있잖아요. 여기 동일구조 반복 현상이 위에서 적용이 되겠네요. 원래 이제 밑에서 적용시키려고 했더니 이렇게 위에서 적용이 되네요. 자, 이것들은 뭐처럼 보입니까? 서로 정반대의 것처럼 보이겠죠. 밑에 한 번 더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묘사된 사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재벌, 뭐 요즘 롯데그룹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일본 기업이다 뭐 말이 많죠. 이런 것들을 애더투죠. 더 해봐라. 부정적인 그러한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업가들의 모습을 또 여기다가 또 더 해봐라. 그러면 이게 이상할 게 없다. 뭐예요? 두 개 서로 정반대라는 거. 도덕과 사업이요. 연구에 따르면 보신 바같이 끊임없이 컨시전이 한결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사업가를 어떻게 묘사해 놨냐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villain인데 villain 악당이죠. 악당. villain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심지어 뭐 경영 approaches to business ethics taught in business school이죠. 경영학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비즈니스 에틱, 사업 윤리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도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perpetuate, 영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가를 볼 때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또 규제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restraint.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딱히 정확한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 나쁜 말들과 좋은 말들 절반씩이잖아요. 장애물이냐, 그렇죠? 장애물이냐, 아니면 도덕이냐 이거니까 정반대말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밑에도 뭐 악당으로 묘사하고 뭐 의심으로 묘사되고요, 규제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것과 도덕성은 서로 정반대의 말입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정반대의 말입니다. 도덕성과 이런 것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라는 말을 찾아보시면요. 이런 여러분 15번에 답을 2번이 뭐예요? 상호 관계가 있다. 안타깝네요. 땡이죠. harmonious 절대 아니죠. parallel 평행한다. 아이덴티가 똑같다 아니겠고요. compatible이라는 것은 양립한다는 거죠.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서로 정반대라는 얘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단어죠. 보기가. 그래서 not harmonious 하든가, 그지? 이렇게 하겠죠. 이런 단어를 보기에 넣는다는 것은 뭐 거의 요즘으로서는 뭐 거의 경천동지할 일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12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엔 이제 16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해드린 것들은 대체로 이제 한 2, 3등급 이상 되는 문제들, 1, 2, 3등급 문제만 해드린 거고, 답만 보는 건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자, foster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양 부모잖아요. 한 과학자가 침팬지 한 마리 워슈라고 부르는, 밥 먹어 슈? 와슈라고 부르는 이 침팬지를 입양했어요. 4살 때.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American Sign Language at the level of 2 or 3-year-old human child처럼 2, 3살짜리 아이들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수화를 사용할 손으로 이제 수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4살짜리 침팬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어느 정도는 자기 수양 부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빈칸 추론 문제죠. 일단 빈칸 주변에서 연결사를 찾아라 했었는데요. 부모님 입양 부모에게 이제 그 과학자 그 사람한테 입양됐다 그랬잖아요. 워슈의 자발적인 그러한 핸드 채터죠. 채터가 이제 제잘거림인데 손짓 수다는 아주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That 무슨 증거예요? 바로 아래 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빈칸의 위치가 3분의 2 지점에 있으면 바로 밑으로 공략을 했죠. 답이 안 나올 경우 이제 여러분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이라고 불렀죠. The way she ran on with her hands like a deaf child. 농아들처럼 수화를 사용하는 방식은 cause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 이상의 skeptic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To reconsider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 사람 이상의 회의론자라고 해야겠군요. 회의론자. 이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 말도 안 돼. 동물이 무슨 언어를 해 이런 거죠. 이걸 다시 생각하도록 이렇게 초래했다. 그래서 caused A2입니다. 한 명 이상의 그러한 그 회의론자에게 다시 생각해보도록 가정을, 어떤 가정이죠? 동물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 자, 그러면 워슈의 이러한 손수단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뭐죠? 동물이 아래 거의 반대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래 거의 반대말. 할 수 있다는 거죠. 톡할 수 있다. 톡. 됐어요? 톡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위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인간의 2, 3세 아이처럼 말할 수 있다. 이걸 또 들어가면 되겠죠. 톡할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아니라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에요. 17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팔마노바의 그 요새형 도시 자체가 요새지요. 그래서 이 건축물 이태리에 있는 것이죠.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지배권을 허락해줬던 도시형 요새죠. 얼마나 이렇게 그것이 견고했으면 이런 그 도시이면 동시에 이제 요새 역할을 했는가를 실제로 보게 되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형 요새 지역 모습인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출입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 둘, 셋이죠. 보이죠? 그리고 이 출입구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요 문을 통과해야 되죠. 요 문이 물론 열려 있어야 이제 중앙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노출된 곳을 지나서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를 뭐 닫아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별 모양이니까 적들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 저걸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양쪽 돌출된 부분에서 공격할 수 있고 물론 정면에서도 물론 군사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3면에서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다시 내부적으로 또 방어막을 또 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어막을 또 이렇게 칠 수가 있죠. 이걸 막아버리면 이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벽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그게 몇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별 모양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요새는 스텔라 별이죠, 별. 가수 이름이던데. 그래서 건축의 별 모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military prowess라고 합니다. prowess에서 훌륭한 솜씨 that allow에서 베네치안들을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to maintain their dominion for nearly 4 centuries 거의 4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도록 해준 건축학적인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우수한 그러한 빛나는 사례다. 별 모양의 사례다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썼어요. 별 모양의 사례다, 즉 빛나는 사례다. 훌륭한 사례다. 별 모양이면서 훌륭하니까 중의적 표현을 쓴 거죠. 자, 이제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 자, 첫 번째 이제 순서 문제 풀 때 내가 연지관대 대명사 볼까요? 그것은 superb defense mechanism. 훌륭한 방어 메커니즘이었는데요. allowing 허용해 주는 거예요. resident to see approaching 해서 적들이 from all worlds 거의 모든 벽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적들을 다 모든 성벽에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repel 물리치다 하죠. from two sides any attacker 어떤 그 침입자가 다가와도 양쪽 측면에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정확하면 세 군데죠. 그 별 모양은 또 그 안에서 또 반복됩니다. 내벽에서 또 반복돼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entrance 출입구는요 limited 제한돼 있어요. 딱 3개의 거대한 문으로 제한돼 있다. 자, 그것은 거대한 방어 메커니즘이라는데 그것이 뭔지 나와야죠. 이 앞에 그것이 뭔지 나와야죠. 자, and I mean stellar quite literally. 저는 stellar 말을 상당히 그 글자 그대로 썼습니다. 빛나는 요새이기도 하지만 진짜 별 모양의 요새이기도 하기 때문에 stellar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 그 전체 마을이 요새가 perimeter of fortress walls.입니다. 그래서 이 perimeter란 말은 이제 주변 둘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 마을은 이 요새 벽 안에 요새 성벽 안에 마을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9개의 그러한 꼭지점의 별 모양을 이루는 요새인가 보죠. 그 벽이. 자, 16세기 말에 건축되어서 상당히 대단히 혁신적이었다. 그럼 여기서 star shape of outer wall 이러한 별 모양의 외곽 성벽이 결국 이트죠. 그것이 아주 super defense mechanism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BA죠. BA. 자, gate가 나왔는데 아까 문이 A번 끝부분에 gate가 있었죠. gate가 passes through the gate, the gate죠. 연지관대 관사로 푼 것이다. 관사로. 그래서 관사, the gate죠. C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끼워넣기죠. 순서 문제가 똑같습니다. 연지관대 주목할까요? 연지관사. 그러므로 앞에가 근거, 뒷부분이 결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둘 중에 하나죠.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이거나 앞에가 근거, 뒤에는 결론이거나.
뉴스의 소비로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죠?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상당수가 4번을 골랐어요. 4번이 뭔데요? 더구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sensationalize, dramatize, 상당히 스토리를 센세이션하게 쓰고 뭐 이렇게 정말 극화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분석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겠다. 4번 물론 좋아요. 불행하게도 그럼 이거 반대라고 하는 거잖아. 뉴스들은 정확하다 이래버리든지 차라리. sensationalism 종종 stretches the truth, 진실을 잡아 늘리고 hurt the people,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죠. 이게 이 끼워넣기가 5번이나 1번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5번에 1번도 가끔 있어요. 답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면 초토화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번엔 19번인데요. 당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통 주제예요. 그죠? 무관한 문장 고르기죠. 일단은 연지관대 체크해서 보라고 했었는데 아까 사실상 보면 우리가 몸이 필요한 왜 물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구상의 담수가 뭐 요거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이거 답이죠. 그다음에 탈수라는 건 이제 물이 없는 거잖아. 이것도 굉장히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 바로 위에 이것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비행기 안에서 이 nasal 코죠, 코에 티슈입니다. 코의 그 조직에 습도만 적당히 유지해서 코가 축축해도 감기 걸리는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건데요. 역시 또 물이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이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inhaling a little mist죠. Every few hours. 몇 시간에 한 번씩 물기를 흡입하는 것은 keeps the 이 얘기 계속 하는 거네요. 4번 얘기 이어지는 거네요. 물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0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요. 20번 정답은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이제 부원장님이 하셨을 테니까요.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